전설에 따르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판에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2개의 구멍을 뚫고 판 뒤에 땅콩을 조금 놓습니다. 원숭이는 땅콩을 보자마자 손을 넣어 잡고 그 결과 땅콩을 꽉 쥔 손을 구멍에서 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땅콩을 움켜쥔 채 사람들에게 쉽게 잡히고 많은 불쌍한 원숭이. 이 원숭이가 불행을 겪게 된 원인은 먹이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여 세상 모든 일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숭이가 그랬던 것은 먹이가 너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도 종종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며 특히 한 번만 들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제 조언은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유 시간이나 집안일을 할 때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것입니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재생 목록에 저장해 두세요. 저는 감히 몇 달 안에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차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투억고년이 시청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부족합니다. 이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 부족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 또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더욱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공포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돈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돈 외의 다른 것들을 쉽게 간과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들은 얻는 것이 매우 적고 잃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돈 부족으로 인한 정신적 손상은 물질적 결핍보다 더 두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잭 런던은 소설 삶의 사랑에서 길을 잃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은 굶주리고 지치고 외롭고 절망적인 상태로 광야에서 홀로 고군분투했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굶주리고 지쳐있는 늙은 늑대 한 마리가 그가 쓰러지기를 기다리며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늑대가 그를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그가 늑대를 잡아먹었습니다. 소설의 결말은 이 사람이 결국 배로 돌아와 잔뜩 먹고 살이 많이 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먹고 나면 온 사방을 돌아다니며 빵을 모았습니다. 그는 많은 빵을 모아 배 안의 모든 구석을 채웠습니다. 빵이 이미 말라 부스러져도 그는 매일 끊임없이 모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 능력은 매우 강하며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려는 그들의 의지는 진정으로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의 최종 결과는 아마도 마른 빵 더미에 불과할 것입니다. 굶주렸던 사람은 종종 굶주린 사고방식을 형성합니다. 빵 한 조각을 움켜쥐면 놓지 않으려 하고 배가 불러도 다시 굶주릴까봐 참지 못하고 비축해 둡니다. 그러나 손에 빵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을 잡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 결과 손에 많아야 몇 조각의 빵만 있을 뿐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좁은 시야는 종종 이러한 굶주린 사고방식에 기인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눈앞의 것을 포기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한 이야기에 따르면 한 가난한 남자의 아내가 어느 날 달걀 하나를 사왔습니다. 가난한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 달걀을 부화시켜 병아리를 만들고 병아리가 다시 알을 낳고 알이 다시 병가리가 되면 그 닭대로 양을 바꾸자. 양이 커서 새끼 양을 낳으면 양을 소로 바꾸고 소가 커서 송아지를 낳으면 소를 팔아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첩을 얻자. 이 이야기에 푹 빠져 듣던 아내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화를 내며 달걀을 땅에 던져 깨뜨려 남편의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고전적인 우화입니다.
그 가난한 남자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 귀중한 자산을 망쳐버린 것을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옛날 마틴 루터 킹은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말로 수많은 마음을 울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사람입니다. 부자들이 가진 모든 열망을 가난한 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는 것. 그것은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왜 그가 첩을 얻는 꿈을 꿀 수 없단 말입니까? 달걀이 아직 병아리로 부화하기도 전이고 심지어 달걀 자체가 아직 아내 손에 있는데 벌써 그렇게 휘황찬란한 꿈을 꾸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미래에 빛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길의 험난함과 구비진 정도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돈 버는 모델을 일단 찾아내면 자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빌 게이츠와 같은 많은 부의 신화들을 보면 처음 창업 자본도 달걀 하나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수많은 달걀이 있으며 빌 게이츠는 단 한 명뿐입니다. 다음 빌 게이츠가 당신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본이 작을수록 위험은 더 커집니다. 손에 달걀 하나만 있을 때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출발점이 너무 낮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빠른 특급 열차에 탔다고 해도 자본의 성장은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눈덩이가 작을 때 아무리 미친 듯이 굴려도 큰 눈덩이와 비교하면 당신의 성장은 여전히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밑바탕이 너무 작으면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배로 성장하더라도 한 사람의 2배와 다른 사람의 2배는 그 결과가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날씨가 변할 때 가장 먼저 녹아내리는 것은 분명 당신일 것입니다. 과연 당신의 눈덩이가 크게 굴러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작은 사업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사업을 큰 사업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달걀 하나를 솥대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과정에는 너무나 많은 요소와 단계가 있습니다. 전체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부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고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갑자기 큰 재산을 얻게 된다 해도 그것을 현명하게 쓸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부는 또한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잠수부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무모하게 깊은 바다로 잠수하면 7규 7구멍에서 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결코 위협적인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식사, 차 마시기, 공부 등 모든 자리 배치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상석해 앉는데 등은 벽에 기대고 문을 마주봅니다. 이 위치에서는 모든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전반적인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장군의 위치와 같습니다. 반대로 지위가 낮은 사람은 하석에 앉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상석에 비해 완전히 불리한 위치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할 수 없고 음식이 서빙될 때도 조심해서 머리에 쏟아지지 않도록 피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불이익을 당하고 위험이 닥치면 가장 먼저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가장 나중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상석에 앉고 싶어 하지만 모두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실제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자리에 앉으려 한다면 초대를 받지 않았더라도 결국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지위는 그들을 약자로 만듭니다. 부자들처럼 유리한 조건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변동할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회라 할지라도 그들은 아주 작은 부분만 얻을 뿐입니다. 혁명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영광을 얻고 돌아온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한 계층으로서 결국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고 하석에서 상석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은 우연한 사건에 의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설령 성공하더라도 그분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친 장기적인 노력에 의존해야 합니다. 마치 파도에 모래를 씻어내는 것처럼 대부분의 모래는 휩쓸려가고 아주 소량의 금만이 남는 것과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영원히 약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항상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약자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의 새로운 채널인 투억 다이번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채널은 부를 축적하는 사고방식, 경력 개발, 돈과 자산에 관련된 번영과 부의 구축이라는 주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채널 정보는 댓글란에 남겨둘 예정이니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소액 투자자들은 항상 귀를 기울여 정보를 엿들으며 큰 투자자들을 따라가기를 희망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종종 그들에게 끌려다니다가 살찐 먹이가 되고 맙니다. 주식시장의 큰 투자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즉 기관, 투기꾼 또는 상장회사 자체입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돈을 잃게 될까요? 주식시장은 돈을 찍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단지 돈의 흐름이 순환하는 곳일 뿐입니다. 돈은 당신의 주머니에서 그들의 주머니로 흐르거나 그들의 주머니에서 당신의 주머니로 흐릅니다. 오래전부터 큰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이를 다루는 방식과 똑같이 유인하고 유혹하여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모두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누가 가장 쉽게 유인당하고 유혹당해 팔려나갈까요? 답은 이미 명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액 투자자들에게 큰 투자자들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나 글을 썼습니다. 요약하자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라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지 않고 정시에 출근해야 하는 일반 노동자가 방대한 자료를 연구하고 큰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숙련된 전문가들과 지혜를 겨루고 눈 깜짝할 사이에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늑대와 춤을 추는 가장 큰 가능성은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소액 투자자와 큰 투자자는 완전히 다른 수준에 있습니다. 단순히 팔과 허벅지의 차이일 뿐만이 아닙니다. 지위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며 활동 환경과 조건이 다릅니다. 양측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영원히 비대칭적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을 당신은 모르고 당신이 아는 것은 그들이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가격 차트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이미 드러난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했을 때쯤에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고 당신은 저항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시장에서도 투자자로서의 가난한 사람들은 다소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당신이 위험을 평가할 수 없게 만들고 항상 착취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제한된 능력 또한 막대한 자산을 조작하는 전문 살인자들과 경쟁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집단입니다.
당신이 손실을 보지 않으면 그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약자는 소액 투자자이며 사회의 약자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괴롭힘을 당하기 쉽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시야가 좁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약한 지위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깨진 그릇 하나밖에 없지만 부자들은 산더미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들이 더 쉽게 손실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염라대왕은 가난한 귀신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심지어 쓰레기를 줍는 거지가 손에 반쪽짜리 빵을 쥐고 있어도 더 배고픈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적지만 방어 능력도 약합니다. 모든 도시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고급 주택가가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겠지만 견고한 철문, 순찰 경비, 적외선 감시 카메라가 있다면 어떤 나쁜 사람이 감히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대도시에서는 자전거를 잃어버린 사람이 드물지만 자동차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 분실은 큰 사건이라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결국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설령 되찾지 못하더라도 손해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므로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잃어버리는 것에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전거 한 대도 적지 않은 재산입니다. 옛날 왕들은 궁궐의 오래에 있으면 바깥 공기를 쐬고 평범한 사람들의 자유를 조금이나마 누리고 싶어서 평민으로 변장하여 미행 웨이싱을 나섰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위로하며 가난해도 가난하지만 자유롭고 편안해서 왕도 부러워할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짐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을 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환경은 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황제는 옷을 바꿔 입어도 여전히 황제였고 항상 경호원들이 옆에 있었으며 뒤에는 환관이 따랐고 주머니에는 항상 돈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호기심 많고 걱정 없는 마음으로 소위 백성들의 고통을 체험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도시 사람들이 스위스 맥가이버 칼, 방독면, 나침반, 생수를 들고 도시에서 20km 떨어진 시골로 가서 고통을 느껴보는 것과 같습니다. 농가에서 풀뿌리 반찬으로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그저 소화를 돕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오직 가난한 사람들만이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며 폭력적인 환경에서 살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도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갖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법을 믿지 않습니다. 제도는 죽었지만 제도를 집행하는 사람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입법과 집법 모두에서 부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선진국 도시에서는 이따금씩 이주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건물에서 뛰어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법적으로 명백히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이주 노동자의 신분으로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있을까요? 설령 선량한 변호사가 무료로 돕겠다고 나서더라도 그들이 시간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을까요? 맡긴 일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소송 절차는 너무 길고 지루합니다. 승소 판결을 기다리다가는 아마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결국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법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실용주의가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왕이 되고 지는 자가 도적이 된다고 생각하며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오직 결과만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폭력은 특히 두렵습니다. 재산이 적으면 걱정이 적고 걱정이 적으면 배짱이 커지며
배짱이 커지면 많은 범죄적 생각이 실행됩니다. 모든 도시의 빈민가는 사회 질서가 가장 혼란스러운 곳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오직 그곳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죽고 새는 미끼 때문에 죽는다는 말처럼 재산은 종종 재앙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재산이 일정 수준까지 축적되면 인간은 오히려 더 안전해집니다. 신문 사회면을 펼쳐보면 살해당하거나 강도를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강탈당한 그 재산은 부자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불쌍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그들의 능력은 부자들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속기 쉽습니다. 길거리 사기꾼들은 주로 노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노립니다. 부유한 사람이 카드점, 링 던지기, 달러 환전, 오래된 골동품 판매 같은 후미진 곳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속는 이유는 주로 탐욕 때문이거나 개인적인 의도가 있거나 또는 남에게 이용당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모두 자신만의 수입원이 있어서 이런 엉뚱한 돈을 꿈꿀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대부분 경험이 많고 지식이 풍부하며 예리한 안목을 키워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재산을 축적하고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문에는 온갖 종류의 부자 되는 광고들이 넘쳐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고 높은 기술도 필요 없으며 힘들게 뛰어다닐 필요도 없이 그저 집에 앉아서 이것저것 만지작거리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에는 경험이 적고 부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가난한 사람들만이 쉽게 빠집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만약 고수익 저위험의 업종이 있다면 아무도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그 결과 해당 업종은 빠르게 포화되어 수익률이 급감할 것입니다. 자본은 강, 호수, 바다처럼 흐르는 물과 같아서 바닥이 아무리 울퉁불퉁해도 수면은 항상 평평합니다. 사회 전체의 자산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업종이든 투자 수익률은 결국 평균값에 수렴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도 경쟁자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위험이 너무 커서 다른 투자자들이 꺼리기 때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앉아서 황금 밥그릇을 먹는 일에는 위험이 없고 위험과 이익은 항상 비례한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어떤 사기에도 허점은 있습니다. 당신이 주의 깊게 연구하기만 한다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사건에는 항상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으며 더군다나 그것들은 핵심적인 부분들이라서 문제가 발생하면 치명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정교한 계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환상적인 좋은 결과에 유혹되어 그 안에 있는 위험을 간과합니다. 자본시장에서 굴러본 적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본의 본질이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 좋은 마음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신도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투자한 돈이 천문학적인 액수는 아니지만 평생을 모은 돈, 거의 전 재산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억만장자가 전 재산을 투자한다면, 즉 수십억을 투자한다면 신중하게 조사하고 논증을 거쳐 완벽한 계획을 세운 후에야 실행에 옮기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주관적이고 머리가 뜨거워지면 바로 뛰어듭니다.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사기꾼들이 멀리 도망간 후입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한탄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가난한 사람들의 초기 자산 축적이 이미 어려웠는데 그렇게 한번 속게 되면
평생 다시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으로서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절박함을 느끼고 자신의 가난한 모습을 빨리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적극적이지만 항상 두려움을 느낍니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본 적이 없고 상업 운영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조금만 세게 누르면 키보드가 망가질까봐 또는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모든 일이 그렇게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원을 꽂고 컴퓨터를 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창업을 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조건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건들이 완전히 갖춰지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조건이 무르익기를 기다리기도 전에 주변 환경이 변하여 예전 조건은 달성되지 않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손 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되는 대로 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을 기다립니다. 소위 기회를 기다리고 조건이 무르익기를 기다립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마음이 늙어버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결국 조건이 무르익더라도 당신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하면서 기회를 찾고 하면서 조건을 만들고 하면서 수정하고 하면서 완성해 나가세요. 큰 방향만 옳다면 처음에는 가망 없어 보였던 일들도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억고년팀은 부를 축적하는 사고방식, 경력개발, 돈과 자산에 관련된 번영과 부의 구축이라는 주제에 특화된 새로운 채널 투억다이번을 개설했습니다.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채널 정보는 댓글란에 남겨둘 예정이니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